여러분들 드디어 3부에 도달하셨습니다. 3부에서는 지난 2부에서 다뤘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지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까지 들어오셔야 했던 그 자바스크립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특정 태그를 선택하고 그것의 CSS 효과를 바꾸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자신만의 나의 일대기라는 주제로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주제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위치도 바꿔보고 CSS 효과들을 줘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해봤고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상하기 단계인데요. 코딩을 진짜 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좀 짜고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할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데 다만 정말 핵심적인 틀 위주로 코딩을 할 거고요. 그 틀을 마련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꾸미기, 직접적으로 CSS를 곳곳에 적용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JS 같은 것도 적용하는 이러한 3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본인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기 때문에 제 거는 참고만 하고 본인만의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렵더라면 따라 치셔도 좋으니까 꼭 끝까지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단계 구상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 구상하기 단계입니다. 어느 일이든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계획을 갖고서 접근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번 주제는 나의 일대기인데, 일대기라는 건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중에서 특정 것들을 표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는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가로로 긴 웹사이트가 있다면 가운데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는 이제 가로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세로로 길게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막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을 찍고 어떤 글, 여기도 어떤 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도록 구성을 해볼 건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각각 이제 이걸 카드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이 카드들에 여기에 이미지도 넣고 여기 위에 데이트, 날짜, 데이트, 그리고 무엇,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을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계획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모든 카드마다 일정한 내용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일정 양식으로 저희는 그리드를 3열로 만들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열에는 뭘 넣고 2열에 1행에는 뭐 넣고 2행에는 뭐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한번 활용해 볼 거고요. 이게 지금 PC 화면이었다면 이제는 창이 혹시 이렇게 가로 너비가 많이 줄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춰지게 하고 싶냐, 제목은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다만 이 내용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관되게 쭉 보였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런 이렇게 화면이 넓었을 때 있던 막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러한 거를 미디어 쿼리로 구현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올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요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큰 주제는 나의 일대기지만 일련의 순서가 있는 것이라면 어느 주제든 상관없고요. 그럼 지금부터 2단계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구조 잡기 또는 틀 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만들 웹 브라우저 이거를 좀 이렇게 구조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제일 위에 나의 일생이라고 해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붙일 거고요. 그 밑에 이 모든 컨텐츠를 담을 컨텐트라는 큰 디브 안에 저희의
이제 일생일대기를 담을 카드들을 하나씩 만들 겁니다. 이 카드라는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div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 그리고 데이트, what, where, 텍스트에 해당하는 또 각각의 div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저희가 앞으로 지금은 몇 개의 정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수만 개, 수천 개, 수천억 개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 때마다 일일이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로 모두 통일해서 설정을 해두면 나중에 공통된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 카드라는 클래스 외에도 이제 저희는 이렇게 넓은 화면일 때는 가운데에 라인이라는 또 div를 설정을 해서 선을 하나 그어줄 거고요. 이를 통해서 좌우를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카드에 해당하는 이 dot, 이 동그라미들을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는 지금 컨텐츠 안에 카드라는 div가 있고 그 카드라는 div 안에 이미지, 그 date, what, where 텍스트에 해당하는 div들 그리고 dot까지. dot가 그 카드에 포함되는 이유는 카드 하나마다 dot가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된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카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일단 먼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보다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카드가 나오게 할 겁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짝수에 해당하는 카드들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된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 계속 넓은 화면을 봐왔다면 이제 모바일이나 좀 좁은 화면을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아까 뭐 라인이나 그런 더트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가운데로 모여서 쭉 일렬로 나열되도록 의도해서 만들 겁니다.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짜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면 코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고 timeline.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다 동일하고요. 느낌표하고 탭 또는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title my timeline 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틀은 뭔지 아시죠? 그 인터넷에 탭에 뜨는 제목을 뜻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 맨 위에 타이틀이라는 div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컨텐츠를 담는 컨텐츠라는 div, 그리고 이 컨텐츠라는 div 안에 이제 카드들이 들어가야겠죠. 클래스는 카드, 그리고 카드 안에 처음에 넣어야 될 게 저희가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미리 복사를 해놓고 할게요. 데이트,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 what, 어디서, 그리고 텍스트, 뭐 설명, 이렇게 큰 틀을 구성하면 되겠고, 이 카드는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일단은 큰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두 다 쓸 필요는 없고 한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아까 저희가 라인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빼본 게 있네요. 아까 도트도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었죠.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채워 넣을 거예요. 일단 큰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꾸미는 요소는 생각하지 않고 텍스트를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글을 적어 보았는데요. 뭐 지금 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다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차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글자를 조금씩 적어 주시면은 큰 틀을 작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또 이것도 아무 사진을 일단 넣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보이나. 그리고 이거를 창에 띄워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미지라는 태그에 대해서 너비를 한 100픽셀 정도로 줄게요. 이것도 뭐 나중에 언제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기 좋게 100픽셀 정도로 줄였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타이틀을 그 영향만 만들고 실제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타이틀에 나의 일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가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타이틀,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 하면 가운데로 잘 갔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카드 안에 놓았던 모든 요소들이 저희가 다 div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블럭 엘리먼트로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만들어서 이미지는 여기, 날짜 기간은 여기, 이벤트 장소 뭐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 그리드 기억하시죠? 저희는 이 카드라는 큰 div 안에 표처럼 카드를 나누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카드, 전체적인 카드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그리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리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리드가 아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서 각각 열들이 첫 번째 열은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가 여기에 이 카드 안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 왼쪽 위로 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앞에 그 여백을 주기 위한 용도이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저희가 아무 요소를 넣지 않았죠. 그냥 이것도 여백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앞에는 뭐 30, 60 이것도 나중에 다 언제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시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카드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열에 넣을 건지 정해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에는 그리드 컬럼을 첫 번째로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데이트네요. 데이트부터는 이제 모두 두 번째에 들어가면 되겠죠. 텍스트 하고 저장을 딱 누르면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F11 또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검사 버튼을 누르면 네. 요걸 누르고 여기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가상의 선이 나오고 저희가 그리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 칸의 그 높이가 커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도한 대로 크게 3열에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열에 모든 요소들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카드에다가 색깔을 잠깐 넣을게요. 어느 정도 영향을 차지하는지 한 번에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것도 그냥 임시로 아까 했던 뭐 아쿠아마린 이런 걸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각 카드에 아까 더트라는 이 점들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것도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봅시다. 더트에 너비는 한 20픽셀 그리고 높이도 한 20픽셀 정도 주고 배경화면도 검정색으로 일단은 줘볼게요. 눈에 잘 띄도록. 이런 색깔 같은 건 나중에 한 번에 수정하면 되니까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든 도트가 각 카드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한번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 그리드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가 아까 그 도트를 따로 그리드 설정을 안 했는데, 설정을 안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앞 div인 텍스트의 바로 뒤에 오도록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도트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넓은 화면으로 보면 지금 뭐 숨 쉴 틈도 없이 되게 깝깝하지 않으신가요? 이 각 카드 좌우로 어느 정도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컨텐트라는 이 모든 이런 카드들을 담고 있는 div를 따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트에 해당하는 div를 좌우로 패딩을 주면 되겠죠. 위아래로는 아직 주지 않을 거고요. 좌우로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땅 하면 이렇게 좌우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가로가 너무 길죠. 그래서 컨텐츠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너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어떻게 하려 했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배치를 하려고 했어요. 이 화면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이게 이 초록색이 컨텐트라는 div라면은 이걸 이제 30% 좌우로 여백을 줬잖아요. 이제 각 카드들을, 현재는 카드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거를 일정 비율로 줄일 거예요. 이 정도로. 참고로 이 뭐 높이나 너비를 지정할 때 퍼센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준이 이 카드 div가 속한 상위 부모 태그가 바로 이 컨텐트잖아요. 이 컨텐트를 기준으로 퍼센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40%로 너비를 설정을 하면 이 컨텐츠의 40%에 해당하는 너비로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저희가 조정해야 될 게 카드였죠. 너비를 4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보면 네, 딱 40%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전체 바디에서 40%가 아니라 여기 컨텐츠에 해당하는 요 넓이, 이 지금 파란색 부분의 40%가 바로 이 카드의 너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카드끼리도 어느 정도 공간 여백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카드의 아래에다가 여백을 주겠습니다. 한 5% 정도 줘볼까요? 네, 이러면 이제 또 잘 띄워졌죠. 자, 이제 좌우가 아직 분리가 안 되었는데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제 큰 선을 그어 볼게요. 아까 저희가 맨 밑에다가 라인이라는 div를 또 하나 만든 거 기억하시죠? 이제 요거를 또 영역을 한번 줘볼 겁니다. 이 라인은 너비는 한 뭐 5픽셀 정도로 일단 줘보고요. 색깔도 줘야겠죠. 또 역시 검정색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이전에 포지션으로서 앱솔루트라는 걸 배웠잖아요. 저희가 이 창을 보게 되면 이 너비, 이 창과 상관없이 저희는 무조건 이 라인이라는 게 저희가 보는 이 바디에서 무조건 한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바디에 이 라인이라는 div가 이 콘텐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어떤 위치 조정을 한다면 이 컨텐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함으로써 이 기준점이 바디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앱솔루트가 되는 순간 이 라인이라는 div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되고 대신에 기준이 바디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자유롭게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 한 10% 띄운다. 그리고 왼쪽으로부터 저희는 가운데 오게 할 거기 때문에 50%를 띄운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저장을 하고 보면 저희 높이를 지정을 안 했네요. 이게 div 안에 아무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길이가 있다고 해서 뜨는 건 아니죠. 높이는 한 100% 일단 이 정도 줘볼게요. 하고 땅 보시면 네, 이제 선이 5픽셀만큼 너비의 선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가운데가 아니에요. 네, 얼추 가운데지만 가운데가 아닌 이유는 지금 이 바디 전체로부터 50%를 띄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0%를 띄운 다음에 이 시작점이 50%고 그 다음에 5픽셀을 더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앱솔루트를 적용된 이런 요소 같은 경우 저희가 왼쪽으로부터 50%를 띄운 다음에 다시 이거의 너비의 반만큼을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마진을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위스가 5픽셀이었으니까 y는 마진 레프트를 역으로 마이너스 2.5픽셀만큼 가면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네. 차이를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 위스를 좀 넓게 하면 50픽셀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는 분명히 레프트를 50%를 줬음에도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왜냐면은 가운데로부터 50픽셀을 갔으니까. 이 경우에 가운데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절반만큼을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마진을 줄 건데 이 왼쪽으로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이런 거 그냥 다 검색하면 나오는 가운데 정렬 테크닉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아까 계획했던 대로 이제 카드가 이렇게 여러 장이 있을 때 이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카드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여백을 줘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를 이동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더 많은 카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번 스터디 때 그 퀴즈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나온 건데 nth child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nth child하고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3 입력하면 그 세 번째 자손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태그나 클래스나 아이디 이름 같은 걸 적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기 3이 아니라 숫자 대신에 add나 아니면 even 이런 식으로 홀수 또는 짝수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요소 하나만을 선택했다면 이 경우는 짝수 번째 요소를 모두 선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구글링이나 하시면 관련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카드들에 대해서 모든 카드들 중에서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카드들만 이런 다음과 같은 속성을 적용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카드를 오른쪽으로 옮길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펜을 써서 한번 볼게요. 현재 요만큼이 컨텐츠잖아요. 여기가 저희가 아까 여백을 줬으니까. 그럼 이 컨텐츠라는 div 안에서 저희는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에 넣고 싶어요. 이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이게 40%에 해당하죠.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40%만큼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가운데가 몇일까요? 20%가 남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카드들을 왼쪽에서부터 60% 이동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진짜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진 레프트를 왼쪽으로부터 60% 띄운다 하고 저장을 하면 짠,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배치가 되었죠.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정확히 40% 그리고 가운데 20, 가운데 20 그리고 40 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카드들을 막 늘린다고 해도 한번 적용이 잘 되나 볼게요. 저는 이제 총 5개의 카드를 만들 건데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단축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블록 지정을 하고 Alt, Shift 그리고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은 위 또는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총 5개의 카드를 만들고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죠. 네, 5개가 잘 활용이 들어갔고 오른쪽에 짝수 번째 해당하는 카드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중간에 라인이 좀 짧죠. 그래서 이것도 개발자적으로 활용해서 얼마큼 늘려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라인은 높이가 100%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숫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위아래를 통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요. 쭉 늘리니까 한 150% 정도 하면 적당하겠죠. 네, 이것 또한 이제 150%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를 이렇게 5개로 늘리니까 갑자기 HTML 파일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스타일에 해당하는 이 CSS 요소들을 모두 따로 관리해 줄 거예요. 이거를 잘라내고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타일은 없애고 대신에 이 CSS 파일을 HTML 파일에 연결해 줘야겠죠. 링크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잘 연결이 되었다면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네, 새로 고침해도 그대로 되는 걸 봐서 제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 거는 이 카드마다 있는 점을 가운데 있는 이 선으로 옮겨 볼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라인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앱솔루트라는 포지션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그 도트에 대해서도 앱솔루트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현재 도트에 앱솔루트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앱솔루트를 적용하는 순간 모두 다 왼쪽 위로, 카드의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희가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을 했지만 실제로 어떤 값을 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있어야 할, 그러니까 이거의 상위 부모인 각각의 카드라는 div 안에 첫 번째 자리로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값을 한번 줘보죠. 오른쪽으로 0픽셀 주면은 갑자기 이 카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바디 태그를 기준으로 맨 오른쪽으로 붙어버려요. 여기까지는 좋죠. 왜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가운데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레프트 값을 줄 수 있잖아요. 퍼센트로도 줄 수가 있는데 자, 퍼센트를 올려가면서 가운데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딱 49%에 가운데 딱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각각 도트들을 카드의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 탑도 한번 해볼까? 위에서부터 일정하게 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탁을 만약 이제 퍼센트를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나요? 도트들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바디를 기준으로 위치가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5개의 점들이 처음에 이 탑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 이제 가로 기준으로 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탑을 설정하는 순간 특정 위치로 다 설정이 되어버려서 지금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상 5개의 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바꿔주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카드라는 div를 모두 relative라는 포지션으로 바꿀 거예요. relative로 바꾸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absolute라는 거는 자기 부모 태그 중에서 absolute 또는 relative 포지션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가까운 부모 중에 relative 또는 absolute 포지션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이제 오프셋만큼 이동해서 위치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펜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저희가 이 카드들이 모두 저희가 그 포지션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럼 다 스태틱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비록 이 카드 안에 이 도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도트에 앱솔루트 값을 취하고 여기에 뭐 라이트라든지 레프트라든지 이런 오프셋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요는 무시하고 더 큰 이 바디를 기준으로 위치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 카드들을 스태틱으로 두는 대신에 모두 relative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자리는 유지하면서 약간 상대적인 값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도트라는 것들이 앱솔루트로 했을 때 이 앱솔루트 하는 포지션의 기준이 이 바디가 아니라 요 각자 카드들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냥 따라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모든 그 카드들에 대해서 포지션 relative를 설정한 상태고요. 이번에 이 상태에서 도트라는 거에다가 한번 포지션 앱솔루트를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런데 만약 라이트 값을 줘봅시다. 오른쪽으로부터 5픽셀 정도 떨어져 있다 하면, 짠, 보이시죠? 이 앱솔루트들이 아까는 그 카드들을 relative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오른쪽 끝에 붙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카드들의 범위 내에서 오른쪽으로부터 5픽셀 떨어진 거 볼 수가 있죠. 아, 이제 그러면 일단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트들은 무시하고 일단 기본 왼쪽에 있는 도트들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부터 5픽셀 떨어진 상태가 현재인데 이로부터 반대로 1로 나가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참고로 이제 픽셀 값을 주게 되면 현재 저희가 비율을 줄이고 늘릴 때 이 띄어진 값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한 퍼센트로 지정을 할게요. 뭐 일단 5%로 하고, 아까 이런 너비나 높이나 뭐 마진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상대 값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줄이고 하다 보면 딱 이 정도, 한 28%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거 볼 수 있죠. 뭐 이 정도 하면 더 섬세할까요? 네, 마이너스 28.2%를 하니 어느 정도 중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탑으로부터 위로부터 얼만큼을 줘야 되냐. 이것 또한 수치를 한번 써보면서 보겠습니다. 4% 했더니 내려갔죠. 또 대충 눈대중으로 한 요 정도면 좋을 것 같다. 40%. 그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라이트는 28.2%, 마이너스 28.2%, 탑은 40%. 이거를 그대로 설정을 해볼게요. 도트가 여기 있죠. 하고 저장을 딱 누르면 네, 제가 여기서 앱솔루트 설정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하면 네, 아까처럼 보이는 화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카드들은 모두 정렬이 되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도트를 따로 또 정렬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오른쪽 카드들을 아까 선택을 할 때 nth child라는 속성을 썼잖아요. 그 테크닉을 썼잖아요. 이번에는 이 도트들이 모두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카드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짝수번째 카드를 선택한 후에 이 도트
도트를 고른다면 오른쪽에 있는 도트들만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번에도 카드는 nth child로 하고 2분 이렇게 하면 일단 짝수 번째에 있는 모든 카드들을 골랐죠. 이 상태에서 띄어쓰고 도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공백의 의미는 앞에 있는 여기서 골랐던 것들 안에 있는 자손 중에 도트를 모두 골라라. 클래스가 도트인 것을 모두 골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레프트 일단 예시로 이 정도면 줘볼게요. 하고 주면 짠 여기 있죠. 레프트 0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가장 붙으라고 값을 줘버렸더니 이 자신의 부모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에 붙어버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레프트에다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내려서 마이너스 한 28%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겠네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8.2% 간 거랑 왼쪽에서 마이너스 18.2% 간 거랑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8.2%. 네, 여기까지 이제 선에 해당하는 점들도 모두 정렬을 완료했습니다.